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자,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특별히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자, 방금 이제 소개 2차 전지 특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1시간 동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특집 하기 전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15 특집에서도 제가 한번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황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흐름은 20년 주기 사이클을 계속해서 형성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980년대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초반에 급등을 해서 거의 1980년도라고 보시면요. 여기 이제 2000년도죠. 정확하게 20년 동안 질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정도 약세 조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20년에 대한 절반, 10년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언제까지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2028년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 2027년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시기까지 했다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우존스에서는 통계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2008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요거를 2020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은 이걸 이제 100년의 역사로 보면은 1920년대는 미국 역사에서 광풍의 역사였었던 신경제 산업이 태동이 됐던 그 시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사실은 공급이 됐죠. 공급이 되고 크게 올랐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조정이 좀 일어났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이 딱 3년 다시 말해서 그 36개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N자형 흐름을 진행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방향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사이클은 3년인데 근데 상승이 진행이 될수록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1년 단위 마지막에 음봉이 3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들 또 경착력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와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리고 해년마다 10월 달에 이제 강세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결론은 뭐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꾸준하게 세 번째 슈팅을 시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을 할 거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봉에 대한 장기 추세선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추세선 안에 이제 등락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회소는 전혀 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흐름 보시면은 이 미국 증시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는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36개월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런데 반등은 매우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벌써 여기 전고점에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탈출하느냐 마느냐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부분들은 저점이 매우 미약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뿐 원리는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때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항시 장은 10월 달에 뜹니다. 9월, 10월이 이제 변곡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한번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보통 적산병 이론에 의하면은 적산병 이론의 오리지널 이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양봉이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적산병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적산병은 뭐냐면은 양봉이 연봉을 얘기죠. 작게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다가 마지막 세 번째 양봉이 큰 것이 힘이 굉장히 가속이 되는 것이 오리지널 적산병의 개념인데 뭐 여기서 꼭 통용되리란 법은 없지만은 한 번은 이 정고점, 그러니까 쌍봉까지는 갔다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달러하고 엔달러, 원화하고 그다음에 원화가 동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은 반대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이상하게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것 같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추세 이탈이 되면서 슬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강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화를 보면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 효과 때문에 증시가 충격이 왔을 거다 이렇게 좀 되죠. 엔화 강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은 그래서 엔화와 달러가 원화가 동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간 특이한 장세다. 물론 엔캐 트레이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원화와 엔화가 동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상세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5년 만에 신저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하고는 약간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미중 패권의 어떤 격전들이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 전 트럼프 정부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좀 있는데 이 흐름으로 보면은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부지리 장세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중 패권의 수혜 업종 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국 특히 일본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원달러 그다음에 엔달러 강세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은 강세로 돌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초기에 이런 정책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집중적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황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차 전지 특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캐즘 현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더 안 좋아질 거다는 견해는 많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은 2차 전지가 강세, 물론 최근에 약간 주춤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시적인 물량 소화로 봅니다. 자, 2차 전지를 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이제 주도주 물론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세 개를 주축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이제 대장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세 섹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2차 전지 쪽 강세 또 대장주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LG 엔솔 전기차 화재를 막는 BMS 특허수 전 세계 1위 이런 뉴스가 나와졌죠. 그런 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로 2차 전지 완성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또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업체의 최고의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가격 경쟁, 서방 제재에 중국 전기차 성장률이 수직 낙하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전기차 관세 100%를 때리더라도 큰 타격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동조를 하는 캐나다, EU가 계속해서 합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차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이 무너지죠. 품질 경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의 이슈, 이거는 이제 전기차가 뭐 2차 전지가 아닌 전기차, 뭐 자동차 산업 뭐 이쪽에 전반에 관련된 건데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격변, 중업체 부상의 폭스바겐 등이 위기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들은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초반에 이렇게 중국에 진출해서 또 휴대폰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단맛을 받고 나중에 쓴맛을 보면서 다 퇴출이 됐는데 이 외국 메이커 자동차가 중국에서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된통당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차 부분에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의 어떤 시장을 중국 현재 비아드라든가 CATL 또는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차지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있는 독일의 공장, 본사 공장, 해외 공장 그대로 두고 독일은 본사 공장, 물론 본사 공장이 뭐 수십 개에 해당이 돼서 한 공장만 문을 닫는 뭐 그런 일시인 거지만은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어떤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러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기 자동차 모델이 미국에서 국산을 받는 연속적으로 수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오히려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3파전이 테슬라,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중국 현재 전기차 이 3파전으로 가고 있는 어떤 구도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한국차가 승승장구를 하는데 2023년도에 어떤 레포트가 나왔냐면은 삼성증권에서 어떤 레포트 나왔냐면은 2026년이 되면은 글로벌 1위 업체가 바뀐다. 그게 현대로 바뀔 거다. 사람들은 다 약간 황당을 했고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폭스바겐의 위기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1위로 나올 확률이 많고요. 지금은 2위 어떤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뭐 여러 업체들이 중국에서 시장이 계속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중국 외의 산업에서 특히 인도에서나 이런 것들에서 왕성하게 팽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합 판매에 있어서는 앞질러 줄 거다. 또 전기차가 나와주면서 전기차에 뒤진 여러 가지 어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이런 업체들이 어떤 글로벌 어떤 판매 부분에서 종합 순위에서는 뒤질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위가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3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애응과 같은 레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올봉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로 20년 주기 사이클로 상승과 조정을 한번 반복을 했고요. 또 20년 주기 사이클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지금은 다시 정배열, 꾸준하게 정배열을 가려고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상승과 조정, 다시 정고점을 제일 먼저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연봉 사이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봉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상당하게 어떤 유리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의 고점을 제일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지수도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죠. 36개월,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1년. 제일 먼저 신고가, 지수도 도달하지 못한 신고가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를 약간 선행하는 어떤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일단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이제 전기차가 있고 전기차 안에 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미국 공장에 왕성한 증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다 증설이 됐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력들 또 시장 장악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없는 무주공산에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나눠 먹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합작을 통해서 약간 우회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어떤 군산이나 이런 업체에서 2차 전지 쪽이죠. 이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현재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해서 합자회사, 특히 이제 정부채 위주로 많이 좀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많아질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셀, 요거를 조립한 것이 모듈이라고, 요거를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것이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배터리 팩, 케이스 이거를 말하는데, 그 외에도 이 밑에 보면은 배터리 시스템, 보호회로 죠 각종 부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BMS뿐만 아니라 이런 부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BMS라는 거죠. 최근에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양극재를 싸게 만드는 것에서 이런 부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두각을 이번에 나타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단순한 여기에서 이 부대적인 BMS로 확대되는 이쪽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전지 쪽 현대차 이제 다뤘기 때문에 2차 전지 제조업체 좀 알아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온은 뭐 어디 갔느냐 잠시 빼놨습니다. 두 가지 업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부분들은 왜 좀 강세가 보이냐면은 기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책의 구체를 가장 독보적으로 선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삼성에 대한 기술력이 또 가장 좀 뛰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차트로 보면은 이제 2단으로 좀 하락을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서서히 약간 올라주려는 기나긴 하락에서 이제 올라주려는 냉난점이 여기기 때문에 가야 할 어떤 부분들은 높죠.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시 전체 이 배터리 셀을 완성하는 그런 건데, 최근에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갔죠. 바로 2차 전지 보홀에 대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대장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하면은 점유율 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CATL과 거의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기술력 CATL과 거의 쌍두마차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를 중국의 시장을 포함하니까 CATL이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초라한 성적표를 가져오지만은 중국을 아예 빼놓고 프리미엄을 빼놓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한 그 쌍두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현재 CATL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바로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해자 전략을 취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LG 에너지의 최대 배터리 보호 특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나 기아차에 탑재하기도 하고, 또 외국계 메이커의 차량에 고급 승용차에 탑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성장이 포비아 이런 현상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완성차 셀
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압도적 1위인데 뭐 여기서 이제 제조 과정, 이제 부품 하나 둘씩 살펴보고 이쪽 관련된 뭐 특징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차 전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나라 뭐 삼원계 배터리라 하고 뭐 중국을 이제 LFP 배터리다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리튬 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양극재 소재 부분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 플러스 양극. 우리가 건전지로 비유를 할게요. 이게 플러스 양극, 이게 플러스 양극, 이게 마이너스 음극이면은 양극재 쪽에 현재 양극 알루미늄 판막 위에 이제 붙이는 물질이 니켈, 코발트, 망간에 좀 해당이 되고, 음극 쪽에 붙이는 부분들, 구리에다가 붙이는 부분이 이제 흑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요거는 삼원계, 세 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리튬이 왔다 갔다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충방정이 좀 되는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는 순수하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물 형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으로 존재를 좀 합니다. 리튬은 탄산 리튬, 수산 리튬으로 존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것이 이제 전구체가 되죠. 전구체는 이걸 말합니다. 그러죠. 양극 활물질의 직전 단계, 여기다가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섞게 되면은 양극 활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연, 음극에는 흑연이 있는데, 자, 인조 흑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빼고 이걸 나중에 하고, 흑연만으로 안 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흑연에다 실리콘을 첨가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음극 활물질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극 활물질을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 활물질을 묻혀서 음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는 알루미늄 판 위에 이제 코팅을 하고, 음극재는 구리판 위에 코팅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다가 전해액을 액체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액을 첨가하고 전해액 중간에 분리막을 설치를 해서 이런 건전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팩을 만들고 조립을 해서 이런 완성차가 진행이 된다. 이게 2차 전지 제조 과정의 큰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양극재의 원소 니켈, 코발트, 망간에 알루미늄을 첨가하는 거고요. 각종 에너지 밀도, 안정성 이런 것들의 성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망간 비율을 높인다든가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새로 현재 자, NCM이죠. NCM에다가 플러스 X 물질을 첨가를 하는 거죠. X라는 것이 알루미늄이 될 수 있고 다른 물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이망간 한다든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충방전을 잘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니켈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니켈을 고함량으로 극도화시키는 것이 하이니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정원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NCM, 예전에는 1대 1이었습니다. 그 비율이 523, 622, 812, 지금은 9반방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으로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 지금 현재 원소재 쪽은 고려아연,
그다음에 LS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현재 황산니켈을 생산한 캔코와 그다음에 전구체를 생산하는 한국전구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아연만 추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좀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LS도 이번에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기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LS M&M이 황산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품목을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무너졌지만은 크게 리바운딩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는 있겠죠. 최소한 절반까지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 좀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삼원계 쪽의 부분들은 LS라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회사인 LS M&M에 대한 어떤 밸류션이 현재 추천 사유지면은 나머지 쪽의 LS 계열사를 보면은 전력,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부품, 전구체 이런 ESS까지 계열사를 동원하면은 2차 전지 쪽의 밸류에이션을 거의 완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이 가격 중에 배터리가 2차 전기차 중에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실제 전기차 가격에 전별 차지하고 그 중에서 배터리의 절반 정도가 뭐냐면 양극재가 차지를 합니다. 가격에. 네, 그러죠. 양극재의 뭡니까? 절반 정도가 또 소재의 절반 정도가 리튬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리튬이 제1의 어떤 가공을 하는 업체가 제대의 밸류션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를 냈던 것도 이런 이유에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리튬의 매장량 그다음에 생산량을 보더라도 생산량은 매장은 칠레, 호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생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업체에서 공급망을 거의 지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배력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패권이 진행이 될수록 리튬에 대한 어떤 밸류션도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하고 LX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2차 전지 전체 소재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오버슈팅이 됐지만은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진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리튬 채굴부터 가공까지 이제 투자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후발주로서의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원탑인 종목은 역시 이제 포스코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리튬에서도 중요한 것은
원래 포스코의 이제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포스코의 이제 계열사를 총동원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어떤 밸류에이션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체엠이죠.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완벽하게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 지주회사 부분하고 포스코 퓨체엠 이 두 가지 부분이 이 2차 전지 또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거의 완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약간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밸류체인의 흐름에 비추어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란색은 포스코홀딩스, 현재 회색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광물부터 원재료 추출, 그다음에 중간 소재, 그다음에 최종 소재를 만들 때까지의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완성을 좀 해주고 있죠. 리튬을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두 가지 종목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는 이 천연흑연, 인조흑연인데 천연흑연은 흑연광산에서 추출하는 거고요. 인조흑연은 석유나 석탄의 콜타르를 심장 코끝으로 추출해서 인조흑연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실리콘을 첨가를 좀 하게 되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 6개에다 1개 리튬을 저장을 하는데 실리콘은 실리콘 원자 하나당 현재 리튬이온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리튬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성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도 중요하지만은 실리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외에 실리콘을 만드는 업체 이 부분들이 약간 부상이 좀 돼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실리콘 음극재도 시장이 커질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원소재 업체 현재 TRS, SK 스페셜티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 업체가 실리콘 음극재 활물질을 만드는 중간 소재 업체에 이제 공급을 좀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대주 전자재료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실리콘 음극재의 밸류체인 중에서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퓨체엠은 당연히 이제 음극재도 만들고요, 또 실리콘 음극재도 만들고 이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녹스라는 회사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녹스는 자회사 TRS를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원소재 물질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다시 봐야 될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2단으로 빠졌죠. 2단으로 빠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3개월 연속 스트레이트 급락을 좀 해줬습니다. 바닥에서 좀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녹스에 대한 TRS에 대한 자회사 이녹스 부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퓨체엠은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흑연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흑연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완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완벽한 거의 바닥 침체 국면
그러니까 상승이 55주, 조정이 55주. 거의 대칭 국면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코 퓨처엠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 퍼스코 홀딩스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흑연 또는 흑연을 첨가하는 실리콘 음극재 이 두 개를 거의 마스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이번에는 현재 다음 소재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트렌드가 처음에는 이 리튬 이온 전지, 현재 흑연 음극재, 분리막, 액체 전해질, 양극재 이런 트렌드에서 이 부피를 줄이면은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해서 요거를 이 음극재를 흑연이 아닌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하는 것들이 준행이 되다가 현재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리 나는 어떤 원인이 강하기 때문에 분리막 액체 전해질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죠. 고체 전해질로 하면은 분리막이 없어집니다. 그러죠. 분리막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양 산업이 좀 해당이 되고 고체 전지로 바꾸고 이 음극도 흑연 음극, 실리콘 음극재 또는 흑연 음극재가 아닌 리튬 금속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장기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재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앞서 개발한 부분이 지금 삼성 SDI가 2027년 정도가 되죠. 다른 업체는 2028년 또는 어떤 데는 2030년 뭐 이 부분이 되겠죠. 전고체 부분에서 토요타하고 삼성 SDI하고 경쟁 체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BYD도 마찬가지 경쟁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CATL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1세대 전고체.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장주는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레이크 머틀즈가 약간 대장주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크 머틀즈 부분들은 전고체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전고체 종류에서 나름대로 전고체에 대한 어떤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 어떤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틀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게 이제 대장주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한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2차 전지의 그 전고체 소재 부분 이 황화 물질에 대한 플랜트까지 거의 지금 생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주봉상입니다. 20주 동안 상승했고 20주 동안 조정을 보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눌림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죠. 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를 약간 대장주 역할로 여러분들이 약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수 스페셜티를 약간 대장주로 보는 이유는 바로 황화리튬 시범 생산. 여기를 보시면은 데모 플랜트죠. 황화리튬 데모 플랜트 준공 기념. 실제 그 테스트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또 관련된 업체와 이제 공동 연구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어떤 공급 이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 연구를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 관련된
황화 리튬에 대한 특허, 해자 전략도 완벽하게 좀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가 어떻게 보면은 전고체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준비된 내용은 많고 이제 분량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더라도 제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면은 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이제 소재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했죠. 셀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알루미늄 박에다 양극 활물질 부분, 다시 말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리튬을 이렇게 합성해서 여기다 코팅을 해서 잘라야 되죠. 그 다음에 구리박에다 흑염물질 코팅해서 이걸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전해핵, 분리막, 이게 조립하기 위한 4대의 핵심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분리막,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방막을 둘둘둘 이렇게 사각형으로 말든가 이렇게 말든가 두루마리 말든가 해서 케이스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 셀, 음극재 셀 두 가지 모형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소재에서 차지한 비중이 적은 개념이 좀 되지만은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서는 동원 시스템즈와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전지박까지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2차 전지 쪽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추석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에 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